네, 저는 수원교구 사제인 전합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이 좋은 문화와 역사의 도시 여주에서 북여주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우리 수원은 수원교구에 주교자 성당이 있는 도시이고 이 성당이 주교자 성당입니다. 여기 오늘 전국 각지에서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들 또 여러 신자분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온전히 회복을 바라는 여러 시민들께서 함께 오셨는데 이 문화와 역사의 도시 수원에 오신 것을 또 환영합니다. 이 수원은 정조대왕에 영원히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문화의 큰 꽃을 피우고 특히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정약용 등을 등용하여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을 축조하고 여러 문화의 꽃을 피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바쁘게 오셔서 또 저녁에 오늘 또 비까지 와서 잘 못 보시고 가시겠지만은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오실 수 있으면 여기서 6km 떨어져 있는 수원 화성 또 그 연결되어 있는 화성 행궁을 한번 이렇게 여유 있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묘가 있는 그 육릉 권릉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수원은 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1779년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를 통해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103위 성인을 시작한 요한 바오로 이하 모든 교황님께서 주요 문헌에서 한결같이 한국교회를 성직자 없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교회라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선교사 없이 강학회를 통해서 학문에서 신앙적인 모임으로 발전한 1777년에서 79년 연간에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수원교구의 광주군에 그 장소가 있고 지금 천지남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승훈의 영세는 분명한 여러 문헌에서 증명하듯이 광암 이벽에 권고를 받아서 북경에 가서 프랑스 신부인 그라몽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승훈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온전히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벽의 지도와 안내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벽에게 보고를 했고 이벽에게 또 세례를 주었으며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 명례방 명동성당 자리에서 명실상부하게 신자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회가 확실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역시 성직자 없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례방의 한국 천주교의 시작, 성립은 분명한 것은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가 있었던 이 수원교구대의 그 모임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하면서 왜 천주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더 알 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의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라의 역사만, 국가의 역사만 올바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가지만 갖고 논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또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인데 10월 3일에 우리는 개천절을 보냅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입니다. 왜 국경일인가? 우리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4,000년 전에 단군 조선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고 단군 조선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기원전 2333년 하늘의 기운을 받은 단군 성조가 백두산 또는 평양 아사달 지역의 조선을 개국한 이래 여러 시대와 나라를 거쳐서 근세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구한 말에 이르러 일제 침략의 강점을 당하게 되어 식민시대를 거치게 되었고 끊임없는 독립투쟁 끝에 연합국의 힘을 빌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되었지만 온전히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연합국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늘 아래서 각각 남쪽과 북쪽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 역사에 다시 비극이 시작된 것이고 이런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시아적인 사람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역사가 마치 독립투쟁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의 보호와 지도 아래 출범한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의 장구한 역사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노력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의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마치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마치 1910년 일제 합방 이후 일제의 근대화 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1948년 미국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그것으로 국가가 시작됐다고 함부로 건국절 변경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저는 하도 지금 이 정부가 헷갈리고 있길래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는 미국의 영향 아래 정부가 수립되고 그 보호 아래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인 듯 이야기하고 그렇게 역사를 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시 공부하고 헌법 개론을 포함한 사법시험을 보고 분명히 검사가 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을 텐데 어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그 유래도 망각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은 3.1운동 이후에 성립된 상해 임시정부입니까? 아니면 미 군정부에 실시된 선거에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건국의 기초가 독립투쟁 과정의 상해 임시정부입니까? 아니면 미국 보호 아래 이루어진 이승만의 첫 번째 정부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각자의 생각, 주관적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8차에 걸쳐 개정된 9번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에서 그리고 지금 헌법 전문의 기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 이하 정의, 인도, 동포의 민족 단결, 사회적 여러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 이래 5,000년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3.1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로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국토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그것을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어엿한 대한민국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 이승만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초대 헌법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헌법을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는데 총 8번을 개정해서 지금 9번째 헌법인데 이 말만큼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는 이 정통성을 이어받는 이 문구만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 한 번 딱 빠졌습니다. 이 항거를 지극히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 헌법 개정할 때 딱 한 번 빠지고 다시 노태우 대통령 헌법 개정할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전에 헌법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했고 헌법을 준수한다고 모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부터 혼동하고 건국을 이승만 정부의 기초에서 75주년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시작도 독립군의 역사를 빼고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미국의 지도를 받아서 시작한 군대라고 한다면 심지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 하관학교의 뿌리도 광복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 군정이 설립한 군관 양성학교라고 한다면 어찌된 것입니까? 제가 헌법 전문 참조하면서 혹시나 해서 백과사전에서 위키 백과사전 윤석열 찾아봤습니다. 여기 존경할 이 시민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강론을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놀랍게 거기 고시를 8번 낙방하고 9번째 놀랍게 백과사전에 써 있었습니다. 전 사법고시 여러 번 낙방해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에 술 잘 먹는 청년으로 소문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8번 낙방하고 9번 됐다고 백과사전에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재수한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꼭 대통령이 되고서 그렇게 공부 못한 표를 내셔야 되겠는가. 사법시험을 보고 검사가 된 사람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수준인지 그 천박한 수준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을 살펴보고 또 초기 재헌국회의 헌법을 살펴보다가 또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1948년 재헌국회 헌법의 연도를 서기로 표시하지 않고 단기로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법을 만들 때 단기 4281년, 서기로 해견 1948년입니다. 헌법 거기에 명시된 건 서기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의 그런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 조선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연도에 표시하고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길들여지고 공부한 이승만 정권에 시작한 남쪽의 대한민국과 구소련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양성이 되고 길들여진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시작된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이제 그 역사가 75년이 되고 있습니다. 194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75년의 분단 세월이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저의 민족의 역사, 이 단기로만 보더라도 4,400여 년의 거의 5,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볼 때, 그리고 근세 500년의 조선왕조, 또 450년의 고려 왕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75년은 그리 길지 않은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분단 상황과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장구한 한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결코 전부도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5,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지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과 소련의 지도와 지배를 받는 시작된 이 분단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 나라의 군대와 국방의 의미, 더 나아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군대와 사관학교가 그동안 75년, 5,000년 역사에서 지금 끝부분에 차지하는 이 75년 분단 상황에서의 북한 공산주의 싸움에서 비롯된 그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 군대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헌법에 이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군대와 사관학교는 당연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희생을 치루었던 광복군, 독립군 그 요원을 양성한 신흥 무관학교와 같은 전문 양성기관의 그 뿌리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꼴통 같은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육사규정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저 인간들이 초보적인 우리 역사 교육조차 배운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마치 무슨 미국의 군사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나라의 군대가 공산주의를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이고, 육사와 교육기관은 공산주의가 싸우기 위한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를 좀 논리를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육사나 해사 공사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중요한 장소에 설쳐 있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계백천군이 동상도 조만간 철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산주의와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조금 있으면 군사훈련도 같이 하게 되고 아마 군 간부 훈련도 같이 하는 학교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순신 장군 동상도 철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산주의와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너무나 우스꽝소리도 아닌 논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홍범도라는 한 역사 유인의 동상을 육사 교정에 놓든 독립기념관 수장교에 처박아 놓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그 동상의 철거와 수장고 보관과 함께 이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민족의 정기, 5천년 역사 동안 흘러내려온 부당한 외세 침략에 대한 거부와 투쟁의 정신, 민족의 자존심과 진리 추구의 정신이 함께 추락하고 수렁에 처박히는 것 같아 두렵고 분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5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무슨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이고 수천 년을 수많은 외세 적대 세력과 싸워 지켜온 이 나라의 훌륭한 장수와 군대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 군대가 마치 70년밖에 안 되는 북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라는 논리는 참으로 어디서 가져온 논리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꼴통들, 나라의 역사도 모르고 진정한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도 모르는 인간들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5천년 전에 시작된 나라이지 75년밖에 안 되는 북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철학적으로나 정치 사상적으로 퇴물이 된 이론이며 이 지구상에서 실질적으로 원시적인 본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으로 다스려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경제 이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지던 때 공산주의로 집권한 최초의 연도가 놀랍게도 1917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나타난 것이, 집권한 것이 1900년뿐이 안 됐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발현한 성모님의 예언대로 공산주의가 한때는 지구의 3분의 1을 물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70년 만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함께 공식적으로 1991년 소련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크렘린 궁 앞에 레닌상이 철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소멸되어는 없어지는 이념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정권으로 남아있는 중국과 북한 또한 모두 변질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있지 공산주의 본래의 사상인 인민평등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음을 현실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무식하고 민족의 주체성에 무지한 윤 대통령이 무슨 일만 있으면 마치 70년대 유신 독재를 합리화할 때 쓰던 방법인 타도 공산주의를 하도 외치길래 저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어떠한가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과 큰 내전을 치른 우리만 그렇게 공산주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저 자기 나라 안에 작은 정당, 우리 사회에 무슨 녹색당, 환경당 하는 것처럼 하나의 주장을 하는 정당으로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자유민주 체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나라들 바로 옆에 일본,
공산당 어엿하게 있고 1%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 또는 사회당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어엿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집권은 쉽게 못하더라도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면서 정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무슨 죄악 덩어리이고 악마의 화신이 아니라 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독재 정권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조차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처럼 부패와 독재의 연장으로 사용하면 동의되는 것이고, 박정희 유신 정권처럼 북한 공산당 피기를 대고 독재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해악이 됨을 우리는 이 현대사에서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뉴 라이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이 대단한 위인으로 추존하고 지금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공산주의를 막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일본 악질 경찰과 군인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서 처형시키고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일제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고난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제 일제 경찰이 미 군정 덕분에 민주경찰로 옷을 바꿔 입고, 일제 군관들이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덕분에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정권의 반대들을 몰아서 투옥하고 일제에서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고 학살하고 한 그런 아픈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이분들, 억울하게 죽은 이분들의 한은 아직도 우리 하늘에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자체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큰 아픔을 주었지만 이는 분명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이지, 공산주의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배척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다 물리치고 배척한다고 그러면 북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은 하나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함께 설 수 없고 모두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북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배척과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포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함께 해야 될 대상, 포용하고 변화하고 대화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 민족의 목표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반공입니까? 다 같이 제가 우리의 소원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 반공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우리 역사의 목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반공하면서 미국의 무기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사들이고 언론을 탄압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철진한 반공 이데올로기나 얄팍한 북분 공작에 더 이상 넘어가지도 흔들리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대통령 얘기를 한마디만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수많은 연설을 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2018년 북한에 가서 무슨 큰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에서 평양 종합 경기장에서 북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 시민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야, 멋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5,000년 함께 안 살았는데 분명히 삼국시대 때 헤어져 있었고 후삼국시대도 헤어져 있었고 내가 역사를 제대로 봤는데 좀 지나고 제가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지향하고 살았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연도를 다 따져봤습니다. 단군 조세서부터 삼한시대 헤어지까지 2000년 함께 살았습니다. 삼국시대 800년, 삼국시대 약 800년 헤어져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300년 같이 살았습니다. 후삼국시대 50년 헤어졌다가 고려시대 450년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단기 약 4,400년인데요. 총 보니까 3,350년 같이 살았습니다. 예, 하나를 지향하고 살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70년 동안 헤어졌다고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특히 이산 가족들이 이제 거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이 시간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구한 역사를 볼 때 이 70년의 분단의 세월은 결코 그렇게 긴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100년 또는 또 200년 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통일 교육을 받다가 어떤 분이 지금 약 기원전 중국 역사에서부터 약 2000년간의 이 동남아 동북아의 지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쭉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분열했다가 통일되고 분열했다가, 지금 통일되어 있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훨씬 이 기복이 심하고, 우리 한반도는 그에 비하면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한 왕조를 오래한 그런 체제인 걸 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중국도 공산주의의 소멸과 함께 향후 분명히 분열될 것으로 내다보는 학자들도 있고, 러시아와 미국도 분열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학자들도 있고, 긴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를 참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 물리적,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지 말 것이며,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부님들 강론을 듣고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신부님 강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땐 성경 한 구절도 안 인용하대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이 강론 쓰다가 뜨끔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인용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예, 신명기 30장 2절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볍게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 신명기는 모세가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나라 땅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던 때에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유배 상황에서 이것을 지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났더라도 다시 데려온다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쫓겨났다는 말은 갈라섰다, 분단되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데려오고 했다,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꼴통 대통령, 꼴통 장관들 정신 차리게 하고 정 안 되면 물러나게 하고 안 물러나면 탄핵하게 하고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 5,000년의 항구한 그런 지향으로 하나를 지향으로 해서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목표를 바라보며 항구하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 통일교육 받으면 할 때 선배들로 봤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부르던 노래인데 어떻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바로 해방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딱 적용되는 노래인데 같이 신상은 밴드와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